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월요일 순서 투맨쇼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도 사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돈 버는 거 뭐 챙겨야 하는 것들 다 챙기다 보면 못 챙기는 게 건강일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중요한 지적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카카오톡으로 그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건강의 사각지대. 예전엔 제 배꼽 아래가 사각지대인 줄도 몰랐습니다. 20파운드가 빠진 지금 우와. 신세계 언더 배꼽 월드를 만나고 보니 그곳이 사각지대였네요. 건강 후에 내 몸의 사각지대를 없앱시다. 멋있는 말인데요. 좋은데요? 진짜요. 네. 20파운드 빼셔서 현재는 177에 177cm의 키가 네. 160파운드시라고 합니다. 와, 훌륭하신데요. 비율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특이한 게 네. 키는 한국 기준으로 센치로 불러주시고 네. 몸무게는 또 여기 파운드로 말씀을 해주셨네. 아, 왜 그러냐면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게 이제 익숙하신가요? 저도 몇 킬로인지를 모르겠어요. 파운드로 하는 게 더 쉬워졌는데 파운드가 네. 됐고 키는 여전히 뭐 180이에요. 센치로 되고 이게 좀 어쨌든 전형적인 뭔가 낀 세대. 네.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약간 좀 1.5, 정말 그렇게 됐어요.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기가. 자, 아무튼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시고 축하드리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사각지대 없어진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체중과 건강도 분명히 관계가 있죠. 정말 중요하죠. 아, 예, 그래요? 우리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 네. 체중 하나만으로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음. 근데 원장님만 뵈더라도 원장님도 운동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몸이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탄력이 있으셔야 네, 된다고. 저는 뭐 축구하고 뭐 꾸준히 하죠. 꾸준히 많이 하진 않고. 역시 운동이 제일 좋은 보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운동하고 잠은 이견이 없죠. 다른 뭐 건강 보조 식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 나쁘다가 좋다 항상... 나쁘다 뭐 박사들끼리 의사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네, 예, 네. 수면의 네. 중요성이나 뭐 운동의 중요성은 이견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최근에 어깨 쪽하고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날개 쭉지하고 뭐 이런 데가 너무 아프다가 지금 괜찮아졌어요. 네. 괜찮았는데 한참 아프니까 뭘 챙겨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픈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비타민을 제가 비타민을 먹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진영진 씨가 안 먹거든요. 건강보조제 먹는다는 건 진짜 거꾸로 매달아놔도 안 먹어요. 저는 나이 들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못 찾기 시작하면 네. 그것도 먹고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스 저 대장 쪽에 네. 유산균 유산균의 그렇죠, 일종 유산균. 그런 거를 또 먹기도 하는데 오늘 토픽이요. 네. 시름시름 아픈 거.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네. 감기하고 독감 근데 얘기고요. 감기도 혹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어요. 면역 그래요? 체계가 반응을 덜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 면에서는 적으니까 예, 감기 안 걸린다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6번 걸리고 소아들은 많이 걸려요. 예, 어른들이 2-3번 걸린다고 하니까 나이 들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면역이 훈련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한 면역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감기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불평만 할 일은 아닌 거죠. 오늘은 감기와 독감의 차이. 아세요? 이 말씀도...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진영진 씨나 감기는 한 일주일 아픈 거고요. 독감은 매우 심하게 일주일 아픈 거고요. 독하게 아픈 감기가 독감. 네. 그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국말로 그렇죠? 네. 근데 뭐 둘이 좀 더 감기가 독한 게 독감은 아니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도 다 똑같지 않아요?
독감하고 감기? 에이, 다르죠. 다르요? 예. 콜드하고 플루인데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독감이 플루가 되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 왜 그래요? 예? 아니에요. 네.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대학교 4년제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원장님 굉장히 한심하다 한지 쳐다보시네요. 그럼 일단 감기부터. 네. 아니요. 그거 말고 네. 독감 시즌이 언제인 줄 아세요? 독감 시즌? 네. 근데 뭐 저희가 플루샷 얘기는 네, 하는데. 그러니까 플루샷을 맞는 시즌. 한 가을쯤에 하반기. 그런 캠페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10월에서 이제 2월달 겨울이잖아요. 네, 독감 시즌인데 여름 감기란 말 들어보셨죠? 여름 감기. 네. 환절기 감기 조심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결국 1년 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감기는 도대체 또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가 문제가 나서 열이 나는 건지, 항상 우리가 자주 걸리지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던 감기랑 독감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메르스 좀 많이 조용해졌죠. 네. 예, 이제 뭐 거의 제 예언대로. 네네. 메르스 결국은 감기의 일종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예전에 사스랑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약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에이즈 같이 들리잖아요. 굉장한 위험한 질병처럼.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증세가 미미해서 치료제가 없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가치조차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게 변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르스가 이제 치료제가 없는 건데 저희 뭐 처음에는 국내에 유입돼가지고 집단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 원인이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편리해서 너무 병원 자주 가고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서 네네. 여기는 교통사고 나서 앰뷸런스 와도 가라고 괜찮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병원 안 가려고 그러고 안 타고. 맞아요. 예, 비싸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쉽게 환자가 병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2-3군데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 뭐 8,000원, 뭐 15,000원 이러더라고요. 약값도 싸니까. 예. 근데 메르스가 뭐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매년 감기로 뭐 미국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정도가 추산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감기예요? 독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독감인데 사실 정작 감기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니고 합병증이죠. 예,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 지병이 악화되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생겨서 만성 질환자들이 노약자들이 주로 사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르스는 독감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1년에 10,000명, 30,000명. 예.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종플루가 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서는 막 불구경하듯이 이거를 그런 심정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보는 건데 정말로 심각한 거는 매년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죽는 환자는 몇만 명이란 말이죠. 그냥 암은 몇십만 명.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와야 돼요. 그런 식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뇨병이 옆에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잖아.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인데 자, 지금 암, 당뇨, 고혈압이 그 전염병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산율로 보면 옛날에만큼씩 안 죽었는데 누구한테 옮지는 않지만 발병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건강 정보, 잘못된 처방 치료 때문에 만성 질환 환자가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데 사망자 숫자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뉴스에 맨날 나와도 모자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는 게 감기나 이런 것들 전염병 같은 게 스치면은 걸린다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감기는 사실 전염성이 90%예요. 다 거의 대부분 자체 발병이 아니라 옮아서 그러니까 90%. 그런데 90%가 다 아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중에 증상 나와서 콜록콜록 열나고 아픈 사람은 3%. 그리고 고생을 해야 면역이 생기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방주사가 왜 예방주사 맞아서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예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상을 다 앓고 나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감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몸이 예방을 만들었지만 예방은 생겼지만 실제로 병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메르스는 가구 없을 거예요. 근데 독감은 매년 어김없이 꼬박꼬박 찾아오니까 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켓을 가더라도 감기와 독감 약이 한 쉘프를 그냥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감기랑 독감은 사실 약이 없죠.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약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감기랑 독감의 차이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들어보셨어요? 인플루엔자 들어는 봤죠. 인플루엔자. 네. 네. 예, 뭐 H1N1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그 인플루엔자가 독감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까 말한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한 200여 종의 바이러스들이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건데 네. 감기 바이러스는 좀 무거워서 멀리 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손을 통해서 접촉해. 눈 만지지 마라. 손으로. 손 자주 씻어라. 자주 씻어라. 네. 예, 요게 감기가 없는 경로고요. 반면에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작아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멀리 퍼져서 이게 마스크를 쓰거나 소매로 이제 입을 가리도록 권하는 것도 이런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의 무게 차이예요. 네, 크기와 무게.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근데 막연하게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잖아요. 네. 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감기는 상기도 감염증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급성 비인두염. 비인두라고 그러면 목 뒤죠. 뭐 코로 물이 들어가서 입으로 나올 때 아픈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거기 염증이 생기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 그래가지고 염증 전달 물질, 매개 물질이 뇌에 신호를 줘요. 그래서 몸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불편한 증상이니까 왜 열이 날까? 감기는 몸에서 이 바이러스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열을 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진짜요?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이 결정한 거죠. 네, 그렇게 하기로. 우리 몸이 일부러 바이러스가 불편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백혈구 바이러스랑 싸우는 우리 편한테는 요 약간 더운 온도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몸이 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한테 힘들어지고 우리 백혈구한테는 유리해서 뜨겁게 만드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열이 1도가 올라가면 한 10% 정도 대사 기능이 향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한테 유리한 거고 그러다가 열이 지나치게 높이 오르면 이게 이제 두뇌에 손상을 주지 않게 편도가 부어서 열을 딱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편도선이 붓고 좀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침이랑 콧물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이제 침입 경로인 그 호흡기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려는 거죠. 나가라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낮추거나 아니면 거담제를 먹어서 뭐 기침과 콧물을 먹게 하면 감기랑 싸우려고 하는 이제 우리 몸의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방해하는 거네요. 방해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열이 났을 때는 일부러 그걸 좀 놔두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미열일 때는 놔두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은 열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요. 고열에 의해서 또 뇌가 손상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열이 보통 101도에서 104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07도가 넘어가야 이제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 대부분의 경우 106도를 넘기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100도 이하의 열은 너무 그런 미열일 때부터 해열제를 쓰는 건 좋지 않고요. 모니터를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101도에서 104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저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그 밥 잘 먹이고 뜨겁게 해가지고 이불 덮고 자라고 했어요. 땀 쫙 빼고 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나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네요. 아까 우리 몸이 일부러 열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열을 올리는 일환이니까. 너무 고열만 아니라면 그렇게 해놓고 근데 모니터를 해야겠죠, 그렇죠?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고. 그럼요. 저는 방치가 됐었죠. 근데 그렇게 방치된 사람이 더 튼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교육 방식이 좋아요. 진영진 씨는 튼튼해 보여서 방치를 하게 됐어요. 방치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애들은 좀 방치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방치돼서 자랐어요? 동훈 씨도? 저는 정말로 자연과 함께. 정말? 네. 건강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잖아요. 네. 실제로 맨날 흙을 입에 묻히고 다니는 애들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맞아요. 요즘 너무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오히려 면역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아이들도 그런 시기를 겪고 나면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건 사실인 건가요? 이후에? 네. 오히려 지금 해열제 뭐나 그런 약들, 진통제, 소염 진통제 같은 거,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 그 열을 내리니까 감기를 오히려 더 길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면 나을 수 있는 걸 이틀 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열제 이런 걸 쓰기 전에 비타민을 왕창 먹는 건 어떨까요? 비타민 C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또 감기 얘기하면 오렌지 먹어라, 비타민 C 먹어라 이런 얘기 나와요. 오랜 기간 동안 면역하면 비타민 C였습니다. 네. 요즘 이제 비타민 D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 그래요? 예. 치료약 같은 효과는 있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걸렸을 때 도움이 안 될까요? 그것도 이제 다들 주장이 다르세요. 감기 초반에 초기 감기에 뭐 많이 먹어라. 뭐 만 단위로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의견이 많이 달라요. 반대의 주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아니 비타민 C도 그 뭐예요? 그거 신장 결석 이런 거 생긴다고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박사님들도 있어요. 비타민 C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잘 모르는데 신장 결석이 정말 그게 비타민 C가 명확하게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뭐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한 게 한 개도 없네요. 확실한 게 한 가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그냥 뭐 어느 정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골고루 먹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처럼 비현실적인 얘기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뭐 과일 채소를 그렇게 자주 먹는다고 부족한 거는 또 먹어주는 게 중요하죠. 비타민 종류, 미네랄은 그러나 감기에 반드시 비타민 C가 좋다는 건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기라고 하면은 비타민 C보다는 잠이 더 중요합니다. 잠이 더 중요하고 주로 잠이 부족했을 때 많이 걸려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감기약이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런 성분이 좀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해서 잠을 잘 자게 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 크고 나면 왜 저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에는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 근데 잘 잔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 그렇죠. 딱 한 잔 정도 마시잖아요. 그럼 수면 취하시죠. 아주 잘 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취해서 잠에 잘 빠져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숙면을 방해가 돼요. 알코올을.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기엔 블랙이라고 해서 감기가 한 달 반 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은 주무셨지만 퀄리티가 낮아진 거죠. 이 잠에. 굉장히 낮아진 거죠.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하는. 감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합병증 같은 것들이 좀 생기나요? 그렇죠. 중이염, 폐렴 이제 글로 넘어가는 합병증을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 오늘 또 감기와 독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준비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순서 투맨쇼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저희 조환경 박사님과 함께 그 감기와 독감에 관한 차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감기도 벌써 이 정도라면 좀 앞으로 감기 걸려도 안지 이렇게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좀 증상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독감하고 감기하고. 주로 감기랑 독감은 증상 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바이러스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 발진까지 뭐 동반되는 것도 유사하기도 염증이 하고. 좀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염증이야 뭐 몸에 염증 반응은 감기가 아니라도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기 중에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독감 계절이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름 감기는 또 뭐야?
그렇죠.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는 말은 왜 생겼나 그러잖아요. 네네. 감기 중에 날씨가 이제 추워졌거나 더워졌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 네. 걸리는 그런 감기 반드시 바이러스 균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예, IRI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ILI 영어 약자인데 네. 인플루엔자 like illness라 그래가지고 네. 예, 인플루엔자가 아까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네. 인플루엔자 like 그러니까 독감과 유사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유사 독감. 유사 독감. 네, 인플루엔자. 그러나 독감은 아닌. 네.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게 우리 몸이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부대끼는 소위 몸살이에요. 그게 일종의 우린 다 감기라고 부르지만 전혀 얘기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는 게 요거거든요. 네. 남극에 가면 너무 추워서 독감 바이러스가 다 죽어서 독감에 안 걸린다 이런 속설 들어보셨죠? 네. 걸리거든요. 아, 걸려요? 너무 추워. 아, 걸려요? 이 감기가 바로 IRA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몸살 걸린 거예요. 환경에 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네. CDC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상상으로는 플루예요. 독감인데 그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 진짜 독감은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 날씨나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몸이 부대끼는 몸살이 대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독감은 비율상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것도 독감이고요. 안 하다 갑자기 운동을 했어요. 감기 걸렸어. 몸살. 네, 그건 몸살인 거예요, 다. 이사 짐을 너무 힘들게 나르고 나서 그리고 아니면 큰 일을 프로젝트를 막 끝내고 며칠 밤잠을 설치고 끝내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딱 해결되고 나서 감기 걸리고. 아니 우리 동우 씨 지금 증상이 그럼 감기인가요? 저 동우 씨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네. 많이 못 자서. 동우 씨 뭐 어제만 못 잤을 것 같지 않아요? 메롱이에요 지금.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 위에서 위산이 올라온 것처럼 막 너무 아프고. 그런 느낌. 막 그런 느낌들. 감기 걸리면 또 증상 중에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되고. 맞아요. 설사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데 면역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눈다래끼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 꼭 그 해당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찾으려면 있겠죠, 원인이. 하지만 늘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현된 거죠. 늘 내 몸에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나의 컨디션, 나의 몸. 아이들 학교에 홍역이 쫙 돌았어요.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홍역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차이가 나고 몇 명만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진 아이들만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 수면. 이거는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네요. 우리가 운동 얘기하시네요. 잠을 잘 자지 않고. 그러면 녹음을 차라리 해놓죠. 이 부분은 매번 똑같은 걸 텐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잠자는 거 중요하고요. 좋은 먹거리. 거기에 맞습니다. 하나 더 이런 거예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잠을 좀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을 수도 없고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때 끼니 맞춰서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먼저인지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인 거죠. 내가 아플 건가? 지금 일이 더 중요한 건지 여전히 건강이 아니면은 쉬어가고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런 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잠을 자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일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죠.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수면 유도제가 도움이 될까요? 너무 많이 가나요? 아니 근데 요즘 뭐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자연제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멜라토닌 많이 먹죠. 맞아요. 우리 동우 씨에게 오늘 처방을 해준다면 멜라토닌을 좀 처방해주고 싶은데. 저는 운동 좀 하시고 그렇죠. 피곤하면 아무래도 잠 잘 자니까. 그래 운동 한 2시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뭐 많이 먹어요. 그럼 졸릴 거예요. 운동하고 많이 먹어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저 이것처럼 짜증나는 거 없어요. 새벽에 이거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고. 맞아.
자, 아무튼 운동하고 먹거리하고 잠은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네. 항생제를 처방을 많이 해줘요. 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많이 처방이 높은데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작용을 하고 바이러스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네. 감기에 맞는 처방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렴이나 중이염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 네. 선제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도 의학적으로 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소아과 학회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생제가 오히려 면역을 더 약화시켜요. 이후에? 네, 이후에. 네.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항생제 과다 처방이 이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박테리아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4차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왔다 그래요. 슈퍼 박테리아라 그러잖아요. 네, 안 죽는. 항생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하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 그 항생제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바이러스는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야, 진짜 뭐 앞으로 뭐 저희가 요즘에 뭐 바이러스 퍼지는 것 때문에 뭐 인류에 관한 걱정을 할 정도로 세상이 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도 빨리 바뀌고 있구나. 맞아요. 얘도 정말 고성장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박테리아 계속 진화를 하죠. 자, 감기와 독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장님. 네. 해결 방법은 같습니다. 잠 많이 자고 운동을 하신 이후에 운동을 하고, 식사도 가능하면 좀 좋은 먹거리로 챙겨 드시라는. 이 하반기에 시즌 때 플루샷 안 맞고 좀 버텨도 괜찮나요? 의견이 분분하죠.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15년 지난 플루 백신이 효과가 한 25%였다고 발표가 났어요. 백신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CDC에서 했죠. 그래요? 매년 CDC에서. 발표를 하는데 매년 그 정도 수치예요. 25%. 예, 그러니까는 25% 수치인데 네. 뭐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네. 25% 아니라 10%라도 맞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독감 백신이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25%의 효과면 부작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감도 약이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또 몰랐던 이야기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얘기 참 많이 들었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될지. 다음 주에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이거 하려고 잠을 많이 자고. 네가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 괜찮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잠을 못 자고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미리 예고할게요. 다음 주에 살을 빼고 싶으면 잠을 많이 자고 운동. 결론은 또 똑같이. 야채 많이 드시고 올게닉으로.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말을 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